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초보자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명도가 겁이 나서 처음부터 시작을 못하거나 시작을 했어도 명도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명도가 되게 겁이 나고 했었는데 좀 어떤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무서운 사례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요즘은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대중화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막 상식 밖에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많은 물건을 한 건 아니지만은 했을 때 한 명도 중에 한 10건 중에 한 7건, 8건은 그냥 무난하게 해결되는 그냥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끝까지 가면 강제집행이라고 그러죠.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초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데 걱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명도의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상, 중, 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중하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명도의 상중하가 나뉘지 않느냐 이거는 제 객관적인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생각한 건데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일반적인 경우라도 아마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동의는 조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일반적으로 막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이트만 보고 경매 사이트의 임차인을 상태를 보고 생각하는 거니까는 한번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도란 점유권이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그죠?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까지는 저희한테 되죠. 낙찰자에게.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협상을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이 집에서 나가게 해야지 제가 임차를 맞추든 아니면 내가 들어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명도라고 합니다. 자, 명도 대상은 채무자, 소유자예요. 즉 경매를 당한 사람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거기 임차로 살고 있던 사람이 명도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중하가 어떻게 나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자, 내가 1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본이 아니죠.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대항력이라는 걸 못 얻어서 보증금을 다 날리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전세금이면은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이든 가정을 꾸렸는데 전세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대부분 다 여기다 부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다 잃게 된다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나갈까요? 순순히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좀 저항이 좀 셀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즉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집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빚을 져가지고
은행이든 뭐 어떤 사람에게든 빚을 못 갚아서 경매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제일 그냥 노멀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복불복이죠. 복불복. 뭐 사람은 다 다르고 다르듯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는 좀 순순히 집을 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대로 뭐 전적으로 운이라고 봐야죠. 내 운이죠. 뭐 내가 이 물건을 택해서 낙찰을 받았으니 이 사람을 상대하는 건 내 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떤 해코지를 하고 진짜 흉기나 뭐 어떤 이런 걸 들고 기다리거나 이런 옛날 얘기 진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 자, 마지막 용도 난이도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에요. 자,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낙찰금으로든 낙찰자에게든 1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손해가 없죠. 그러니 아마 용도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수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잠깐 좀 물건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낙찰이 된 물건인데 상호동에 있는 동주 아파트입니다. 양산. 자, 여기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용. 자,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3월 29일인데 전입일이 늦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있는데 소멸이 돼버리죠. 낙찰금을 받고 낙찰금에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한 게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을 돈이 있었어도 19년 8월 6일 안에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9년 배당일이 2020년에 했네요. 그러니 받을 돈이 있어도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 김용이라는 이 사람은 이 5천만원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만 나는 몰랐을 뿐입니다. 그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이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니죠. 이건 주인이 경매를 당합니다. 당연히 나는 내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낙찰자가 와서 이러니 너는 나가라 합니다. 그럼 내 돈은 물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낙찰자가 와서 이사비 100만 원만 주겠다고 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가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리겠는데 당사자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몇 배가 줄었죠? 어마어마한 돈이 준 거죠. 50배가 줬습니다. 50배. 그죠? 참. 결국 강제 집행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뒤로 가면은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초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힘들게 명도를 하게 되면은 경매를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조금 약하고 사람한테 해코지 못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건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도에 관해서. 그러니 물건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용도 상위 클래스일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아가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물건 말고 여기 있네요.
자, 아까는 대항력이에요.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좀 전에 물건은 세 번째 하 난이도였거든요. 자, 중 난이도입니다. 중 난이도. 자,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 만들었지만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구속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하우권 씨라는 사람이 빚을 못 갚았겠죠. 진주 동송 새마을금고에. 자,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요. 성향을. 말투나 행동이나 아니면 꼭 안 만나더라도 전화를 보면 우리가 어른이니까 대충 사람의 성향을 알죠. 네. 그러면은 이번 명도는 조금 힘들겠다, 아니겠다. 네. 이게 대충 나오거든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적으로 운입니다. 운. 그죠? 그러니 이것도 조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동안 아실 수 있는 게 여기서 현황조사서를 보면 잠깐 또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 임차인에 대해서. 자, 본권 주사인데 폐문 부재다. 네. 그러면은 소유자는 있지만 이 집에 폐문이 부재다. 그 매각 물건 모델을 볼까요? 폐문 부재다.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사람이 없으면은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겠죠. 근데 하지만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이 송달을 쭉쭉쭉 해가지고 내가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을 함부로 문을 따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사람 상대 안 하는 게 뭐 편하다. 이게 좀 나을 수도 있다면 이 물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현황조사서 눌렀을 때 여기 만약에 하우권 외에 3명이 점유하고 있다, 5명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가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명이나 5명 있으면 가족 중에 자식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초등학생이나 어린 나이일수록 이 채무자가 이 낙찰자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막 할 것 같습니까? 막 못 할 것 같습니까? 자, 자기가 경매당한 걸 자식들은 모르겠죠, 어린애들은. 근데 막 낙찰자라는 사람이 와서 얘 이런 게 막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 자주자주 하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채무자가. 그래서 빨리 이사를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합니다. 주위에 소문도 내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채무자가 좀 수월한 용도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 용도 난이도 중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용도 난이도 하입니다. 하.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남구 채무자한테 경매를 건 겁니다. 자, 대항력이 있으면서 전세권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무조건 받죠. 무조건 받는데 이 사람이 직접 쳤어요. 이게 뭐냐? 나는 이사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경매를 치는 거죠. 자, 그럼 이 임차인의 목적은 뭐죠?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사 갈 거야. 내 돈만 줘. 그런데 만약에 낙찰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 내 돈에서 돈을 받아가잖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 임차인 조현섭 씨는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것처럼 좋겠죠. 네. 그럼 이런 사람은 내 돈 못 받아서 걱정을 하다가 내 돈 주는 사람이 낙찰자인데 용도가 과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쉽겠죠. 네. 말이 너무 잘 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당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한테 낙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더 애가 타죠. 나는 빨리 이 돈 받아서 나가고 싶으니까. 돈 못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 내가 만약에 경매를 하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용도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치는 물건. 이 물건은 진짜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80% 이상은 용도가 너무너무 수월하게 끝날 것이다.
저는 물건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물건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좀 수업을 할 거니까요, 그죠? 아마 입찰하기 전에 아마 이 사람 집도 보여줄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안전하면서 걱정 없는 물건이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물건 검색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물건을 찾아서 입찰하는 것도 초보자에게 아주 좋은 경매하는 방법이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혹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